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 어디서나 누구나 연결되는 하늘 위의 5G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과 에너지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머스크의 또 다른 혁신, 스페이스X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4부는 두 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편에서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 산업에 압도적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우주자원 개발과 화성 진출 계획,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보실 숫자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몇 배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불과 얼마 전 스페이스X가 1만 번째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현재 작동 중인 위성은 약 7,500개에서 8,500개 사이로 이는 전 세계의 활성 위성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의 고항 프로젝트는 107개를 발사했습니다. 실험용 18개, 운영용 89개이며 원래 목표는 2025년까지 1만 개였으니 실제 달성률은 1% 수준인 거죠.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93대 1의 격차입니다. 중국이 1개 띄울 때 스페이스X는 93개를 띄운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뒤처진 수준이 아니라 게임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가입자 수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스타링크 가입자는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4년 말 460만 명에서 불과 9개월 만에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달에 거의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스타링크 매출 성장도 폭발적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이 7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11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소비자 서비스 약 75억 달러와 미국 정부 계약 약 30억 달러를 포함합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우주기업이 아니라 지구 전체 인터넷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숫자 격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용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위성 1kg을 우주에 올리는데 5,000달러에서 많게는 2만 달러가 듭니다. 반면 스페이스X 팰컨 9은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이미 중국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타쉽의 목표 단가가 78달러에서 200달러라는 겁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비용 격차면 중국이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비용에서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지배력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미국 전체 발사의 84%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에는 18%였으니 불과 15년 만에 미국 우주 발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2024년 상업 발사 시장 규모는 약 103억 달러, 2025년엔 119억 달러로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스페이스X가 약 60에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 기술입니다. 2025년 10월 19일 팰컨 9 부스터 B1061이 31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 만든 로켓을 31번 재사용한 거죠.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인데요. 원래 목표가 10번이었는데 그걸 3배 넘게 초과 달성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100번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사용 속도입니다. 2025년 3월 부스터 B1088이 단 9일 만에 재발사되면서 최단 재사용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 기록은 14일이었으니 거의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48시간 재사용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이틀 만에 다시 쏘는 로켓, 비행기처럼 운영되는 우주선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재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합니다. 새 로켓은 4,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지만 재사용하면 1,500만 달러로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나사의 경우 단일 우주 왕복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스페이스X 팰컨 9 내부 비용은 1,500만 달러로 훨씬 절감됩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재사용화하며 약 30배 높은 효율성을 내는 것이죠. 사실상 연료비만 내는 셈이죠. 비용 절감률로 따지면 무려 97%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2026년 재사용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로켓을 착륙시키는 게 아닙니다. 착륙하고, 검사하고, 정비하고, 재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한 시스템 운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노하우는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쌓이죠. 중국이 이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가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경쟁은 단순 상업적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게 통신 인프라였죠. 전쟁에서 통신이 끊기면 군대는 눈과 귀를 잃은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타링크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무상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군은 이를 통해 드론을 조종하고 서방 국가들과 소통하며 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기지국이 모두 파괴되어도 하늘에 떠있는 수천 개의 위성이 통신망을 유지해 준 거죠. 이게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미 국방부도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2025년 8월 우크라이나용 스타링크에 1억 5천만 달러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계약 규모가 2,300만 달러였으니 불과 2년 만에 6.5배나 증가한 셈이죠. 스페이스X는 이제 민간 네트워크를 넘어 스타쉴드라는 군사용 위성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 중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최소 183개가 발사됐습니다. 일반 스타링크와는 별도의 국방 전용 위성 네트워크를 따로 구축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미 공군, 우주군은 스페이스X와 함께 밀렛이라는 비밀 군사 통신망 구축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는 수십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럼 중국은 미사일로 스타링크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위성 요격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숫자의 힘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미사일로 10개, 20개, 심지어 100개를 파괴한다 해도 스타링크의 7,500개의 위성 네트워크는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위성을 파괴하는 순간 그 파편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 중국의 자체 위성까지 위협하게 되죠. 이게 분산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소수의 중요 위성으로는 절대 다수의 분산 네트워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위성 스펙트럼을 인수한 겁니다. 스페이스X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입니다. 심지어 절반인 85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 절반은 부채 인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돈을 썼을까요? 바로 휴대폰을 직접 위성과 연결해 5G 수준의 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는 문자 메시지 수준의 통신만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돼 지금은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통신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죠. 하지만 아직 속도는 느립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5G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고 기존 대비 20배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하늘만 보이면 어디서든 5G 통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산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5G 인터넷이 됩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수조 원을 들여 지상에 기지국을 세웠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위성과 직접 연결되니까요. 전 세계 위성 인터넷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5년 14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33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스타링크가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카이퍼는 아직 위성을 제대로 띄우지 못했고 중국 거왕 프로젝트는 107개 수준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 어디서나 누구나 연결되는 하늘 위의 5G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또 다른 경쟁력, 예산 구조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전체 우주 예산은 약 797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2024년 우주 예산은 19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 주도형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승인받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반면 스페이스X는 다릅니다. 2025년 스타링크 예상 매출은 1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 돈을 정부 승인 없이 즉시 로켓 개발과 인공위성 생산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기반 자가 성장 구조, 즉 스스로 돈을 벌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시장 수익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죠. 이 차이가 바로 스페이스X가 다른 국가의 우주 산업을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10,000개 발사, 중국은 107개, 스페이스X 연간 발사 130여 회, 중국은 약 60회, 팰컨9 재사용 31번, 최단 9일 재발사, 중국은 재사용 불가, 스타링크 가입자 700만 명, 연매출 120달러 이상, 스타링크 상업 발사 시장의 84% 점유. 중국이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스페이스X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매주 위성을 띄우고 매달 기술을 개선하며 더 큰 목표로 나아가고 있죠. 다음 편에서는 우주자원 개발과 화성 진출 계획을 다루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